자, 여러분 페이지 144쪽에 축전기를 봅시다. 자, 지금 축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의를 갖고 있어요? 이 축이라는 말이 싸울 축자예요. 전기를 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의 힘이잖아요.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 이것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서로 다른 전하를 띄워야 돼요. 그러면 이 두 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 바로 전기장이 있는 거예요. 전기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 전기장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뭐를 갖게 되냐면 이 전기장 안에서 전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이것이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전기력이 점점 세진다면 거리는 일정하니까 뭐가 커지면 돼요? 전하가 커지면 전기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양쪽의 전하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거죠. 특히 여기다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긋습니다. 회로를. 우리가 축전을 한다는 말은요, 이 양 극판에 전하를 모은다는 얘기예요. 이 전하는 연결된 전원장치의 전압과 똑같은 전압을 대면 멈춥니다. 그래서 축전기는 거기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이 평행판에서 왜 축전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점전하를 냅두고요, 전하를 똑같이 놓으면 거리당 전하가 서로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자,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 Q가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Q가 있다면 우리는 일직선상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지만 나머지는 뭐가 형성된다? 이렇게 곡선이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곡선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 전기장이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무슨 판을 사용한다? 평행판을 사용하는 거예요. 평행판. 그러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에서 적어도 요 안에 들어간 자기장은 일정한 전기장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면적 안에. 알았지? 그래서 평행판을 사용하는데, 축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축전 중이냐, 지금 방전 중이냐예요. 그게 페이지 144쪽, 145쪽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가 축전이 되려면 당연히 누군 있어야 되고, 이렇게 축전판이 있어야 되고, 평행판이. 그리고 여기에 회로상에 연결된 뭐가 존재한다? 전원장치가 바로 존재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뭐예요? 바로 전원장치입니다. 이 전원장치가 있어야 얘는 축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방전은 뭐냐? 방전은 이 축전판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이번에는 여기에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셀로폰, 핸드폰, 그죠? 핸드폰에 이거를
우리가 충전한다고 하지 않나요? 충전 과정이 축전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원장치 껴가지고 얘가 뭐 칸 5칸 다 찰 때까지 이렇게 냅두는 거, 그게 충전 과정이고요. 그걸 빼는 순간 이제 얘는 배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건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전입니다. 건전지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의 축전의 전화가 병행이 되면 나중에는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축전과 방전. 특히 축전일 때는 축전판 빼고 누가 존재한다? 전원장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방전일 때는 뭐가 존재한다? 저항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축전기에서 축전량이라는 게 있어요. 과연 축전판은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느냐? 자, 우리가 평행판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전원 회로선이 걸려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평행판 사이 두 평행판을 마주보고 놓잖아요. 그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놓는다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 면 있죠, 면. 이 면. 이게 바로 뭡니까? 단면적이죠. 이걸 S라고 놓는다면 축전량 C라는 값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분의 평행판 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분의 S다라고 축전량을 표현합니다. 아니, 고개 숙이고 다 와가지고 숙이지랄까? 고개 숙이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축전량. 시험 문제는 여러분 얘랑 얘밖에 안 나와요. 축전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축전판은 이제 그 뒷얘기예요. 회로상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 회로 봤어요? 회로상에서 어떻게 이용되냐면 여러분 그 직접 회로라고 알죠? 네. 요즘 한참 주가가 뜨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반도체거든요. 그 반도체라고 하는 그 판, 기본 베이직 판이 여러 가지 IC 직접 회로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지구에 있는 전부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요만한 곳에. 그게 반도체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무역길이 있고요. 그저 하늘길이 열려 있고요. 그저 바닷길도 열려 있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지금 거기 조그만 그 해협 하나 막히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도 전류가 이렇게 통하고 그거를 제어하는 장치도 있고 막 있어요. 이것도 제어 장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공식을 보면 이 두 판의 전하량은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어떨수록 전하량이 크게 축전되겠다. 좁을수록. 그죠? 근데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한다. 그러니까 얼 제곱인데 우리가 전기력을 얼 제곱분의 전하량 두 전하량의 곱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전기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류가 통해버리면 이거 축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회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거리판을 최대로 좁히면 전하량이 점점 커지고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량이 줄겠죠? 이걸로
전화를 조절을 해요, 실제. 근데 그건 반도체 속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 반도체는 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조그맣고. 엄청난 뭐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좀 커다란 것들은 그런 걸로 이렇게 전화량 조절을 하거든. 근데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옆으로 트는 거예요. 옆으로 틀면 면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면적이. 좁아지겠지? 그럼 전화량이 줄고, 이렇게 다시 합쳐지면. 근데 뭐 이거 갖고 조절하는 거지. 거기 숙이고. 그치. 저렇게 해야지. 다 와.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회로상에서 쓸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기 학교가 물리치 미래인 교과라면 거기서만 나와요. 없죠? 자, 넘겨봅니다, 여러분. 146쪽으로. 축전기의 활용 파트가 있는데, 여러분. 축전기 활용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봤듯이 면적을 작고 크게 만드느냐, 거리를 가깝고 멀게 하느냐, 그런 원리로 여러분 콘덴서 마이크라는 거 알아요? 노래방 가봤죠? 노래방 가서 마이크 드는 편이에요? 드는 걸 보는 편이에요? 아, 네가 들어요? 조용히 해, 뭐 이러면서 한 20곡 이렇게 쭉 찍어놓고, 그죠? 딴 애들 막 사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아, 그쵸. 좋아합니까? 네. 아, 둘이 만날 일은 없겠군요, 그죠? 노래방에 가서 드는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예요, 여러분들. 알았어? 근데 그 콘덴서 마이크에는 뭐가 있냐면 진동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라고 얘기하면 이 진동판이 떨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석이 있는 거야. 그럼 자석도 여러분들 자석에는 자기력이 있는 거 알죠? 근데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부르겠어요? 그렇죠.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뒷단의 소리가 배워야 될 건데,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겨요. 그게 여러분들 요즘은 또 선생님 때는 자전거가 앞에 발전기가 있었어요. 바퀴 앞에.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본 적은 없죠? 그걸 이렇게 탁 발로 밟으면 얘가 바퀴하고 딱 밀접이 돼요. 그 바퀴가 돌면 얘가 같이 돌아요. 윙 돌면서 라이트가 돌아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라이트 따로 달려있잖아. 그치? 그때 당시에는 걔가 발전 역할을 해가지고 라이트를 막 피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 식입니다. 자기장에 변화를 주면 전류가 생기는 거죠. 발전기의 원리인데, 이게 이제 그 축전을 하는 거예요, 얘가. 거기 보면 콘덴서 마이크 자체가 진동판이란 판이 있고 고정 금속판이 이루어 있는데, 두 개가 전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기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건 둘의 전하의 차이, 다시 말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목소리를 집어넣으면, 그죠? 떨리면서 그 바이브에 의해서 얘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그 전하량이 변할 거 아닙니까? 가까웠다 멀었다 하니까 그걸 전기 신호로 잡아서 보내는 거야. 그럼 스피커에서 그게 목소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기를 이용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자연의 소리가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다시 출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얘가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 있죠. 컴퓨터 키보드. 키보드 이렇게 누르면 다시 튀어 올라오죠. 누르면 튀어 올라오고. 그것도 누를 때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전화량이 변하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아, 저쪽 키보드판이 눌렸네. 그럼 난 이 정보를 출력하겠어. 이런 식으로 명령이 다 짜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전기 용량식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뭐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용량식 터치 스크린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패드나 이런 것들을 손으로 툭툭 쳐서 할 수 있는 것들, 핸드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좀 더 큰 제품에는 이제 전기용량 입력 센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공장 같은 데 가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막 이렇게 조절하고 막 이런 게 명령을 주입하고 이러는 게 있거든. 커다란 메인판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커다란 전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얘를 이용한 거다. 근데 지금은 읽어보면 이게 뭐지? 라고 볼 수 있지만 뒤쪽에 가서 전자기 유도까지 배우고 나면 아, 이런
방식이 다 이거 축전 방식과 그 다음에 그 패러데이 방식들을 다 합쳐진 종합 제품이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튼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다만 그게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거리가 멀어진다. 면적이 자, 이 두 판의 면적 봐봐요. 마주보는 면적. 자, 이러면 최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면적이 서로 마주보는 면적.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라는 거죠. 자, 요 정도. 여러분 148쪽에 그 두 개의 회로만 봐봐요. 148쪽에 두 개의 회로. 여러분 여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148쪽에 가만히 보시면 가 그림하고 나 그림이 있을 거예요. 보여? 가는 스위치가 V라고 써있는 전원장치랑 연결되어 있지. 이때 축전지 A의 역할은 충전이야. 충전. 너희들이 말하는 이 축전이거든. 그럼 얼만큼 축전된다고? 그 전원장치가 갖고 있는 전압만큼. 그래서 그냥 볼트라고 하자. V라는 전압 볼트. V만큼이 A에 축전될 거야. 그럼 끝나 축전이. 자, 딱 멈춘다. 그걸 다시 나로 가서 오른쪽에 스위치를 딱 다는 순간 어떻게 되니? 이 A는 건전지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결국 B는 얘를 다시 충전 받겠지. A에서. 그럼 B는 얼만큼 받을 거야? A가 갖고 있던 전압 볼트만큼 B도. 그러니까 결국 가의 전원장치 건전지의 볼트나 그 다음에 충전된 A나 나의 충전된 B나 전압은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가에서는 전류가 기역적으로 흐르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근데 나에서는 역시 디귿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지. 왜? 가에서 A 위쪽 평행판은 볼트 위쪽 플러스 전화와 같은 전화가 축전되거든. 알겠니? 그렇게 축전 방향에 따른 전류 방향까지 같이 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페이지 164쪽. 여기부터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자, 만만치 않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하고 풀이 과정과 이해를 정확하게 들은 친구들은 여기가 재밌고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걸 말하는 곳인지 미리 좀 봐둬라. 자, 164쪽에 요걸 한번 먼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맞아요. 물질의 자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 물질의 자성을 구구절절하게 막 써놓습니다. 자기장과 자기력에 대한 말. 그런데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바로 자석입니다. 자, 자석이란 자성을 띤 물질이죠. 그리고 영원한 자성을 띄었죠. 맞죠? 그렇다면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이 자성체는 아무리 잘라도 N극, S극을 분리를 못해요. 알았어요? 잘라도 작은 자석이 계속 만들어질 뿐이다. 자, 여기서 이 자석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력 선이 요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요렇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N극에서 뭐하고? 나오고 나. S극으로 어때? 쏙 들어가지. 그치? N극에서 나왔, 이거 좀 초등학교 수업 같아? 워낙 모르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자기력 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자석의 외부에서는 어디 극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S극으로 간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근데 얘가 끊기질 않아. 이렇게 들어간 선은 이렇게 이어진다. 요렇게. 이해가니? 그럼 자석 내부에서는 어디에서? S극에서 어디로 간다? N극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게 자기력선. 그러면 요 자기력선들은 요런 식으로 이어질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뭐 계속 이어지는 선이지만 나가는 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 그러면 요 자기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나침판이죠. 자, 나침반의 무슨 방향이에요? N극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굳이 나침반을 그린다면, 이렇게 빗금친 게 N극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어때요? 우리 같다는 거죠. 이거 잘 보세요. 틀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방향과 여기 방향 어떨까요? 반대가 되겠죠. 이쪽으로 향하니까. 자, 이거로서 여러분들은 알겠지? 나침반이 가리키는 저 N극 방향은 방향 쪽으로는 북이야 남이야? 북쪽이죠. 그죠? 근데 자기 장 방향으로는 그게 무슨 극이야? S극이라고. 이해가니? 그러니까 북극은 무슨 극이야? 자기 장으로는 S극. 야, 지약 손 들어봐요. 지약. 복각에서 배웠지? 배웠어, 그지? 아, 수업 안 들었어? 점수 개판이고. 점수는 개판이고. 아, 점수 좋았고요. 야, 수업을 안 들었는데 좋아요. 열심히 들으세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이 나침반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가 적도라고 치고 여기가 북극 남극으로 친다면, 여기는 북쪽이 맞지만 무슨 극이다? S극인 거죠. 여기는 남쪽이 맞지만 무슨 극인 거예요? N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지구자기장입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자석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참고를 알고 가자. 니들 전기장도 쐐기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니? 전기장 쐐기 어떻게 구했니? 전기장 쐐기 Q분의 F였지. 그 기억나니? 뉴턴 퍼 쿨롬. 쟤야 정신 차려! 재성이 씨. 아, 그냥 불러왔어. 내가 있어. 혼자 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자기장 쐐기는 우리가 등밀선으로 본다면, 등고선이 조밀조밀하게 나타나면 경사가 한국지리 안 배우니? 등고선이 조밀조밀하면 경사가 가파른 거야. 등압선이 조밀조밀하면 바람이 센 거야. 전기력선이 조밀조밀하면 전기장이 세다. 자기력선이 조밀조밀하면 자기장이 세다. 그래서 여기에 면적을 딱 그리고 여기에 면적을 딱 그렸을 때 스몰 a, 스몰 b 어디가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니? 그래서 자기장 쐐기 우리가 보통 B라고 부르거든. 이건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를 따져요.
이러면 자기장이 세다, 약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았니? 자, 지금 자석 속에 들어있는 자기력선의 특징,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까지 봤고 방향까지 봤어. 이거 방향 모르면 있잖아 너희들. 이쪽 부분 다 틀려. 알았니?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거기서 써있는 자기력과 자기장이라는 이 파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냐?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이 뭐라고 부른다? 자기장이라고 부르고, 맞아? 면적당 자기력선 수가 많이 지나가면 자기장이 세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력선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이라는 것도 알았고, 물질을 통해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부 자기장은 또 그 반대라는 거지. S에서 N으로. 우리가 전기장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야. 그치? 근데 걔는 관통해서 돌아가고 그런 거 없잖아. 일방적이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누구는? 자기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알겠어? 자기장은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내부에서는 S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N극으로 가잖아 이런 얘기지. 좋아, 죽는 거만 아주 그냥. 아이고. 왜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안 보여주냐고. 예. 항상 초롱초롱. 졸릴 때는 동생. 지금 자기력과 자기장은 전기력과 전기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요, 니네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전기장은 따라옵니다.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자기장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형성되는 신호음을 뭐라고 한다? 전자기라고 해요. 전자기파. 빛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기력과 자기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라도 N극과 S극을 분리 못한다.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이 밑에 자성의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적 성질의 원인은 누구냐? 바로 전자다. 자, 전자는 여러분 양자역학적으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전자는 너무나 빠르고 미지적 세계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측정할 수 없고요. 얘가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면 위치 측정이 어렵고, 위치를 측정하면 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그래서 얘를 무슨 식으로 설명하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함수예요. 확률함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진지하게 화학이나 일반화학이나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러 들어가다 보면 전자들의 확률함수를 그래프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확률함수를 보게 되면 전자를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고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너무나 빠른 애들은요. 어디에는 90% 이상 보여지는 것을 컴퓨터가 점으로 막 찍다 보면요. 90% 쪽이 진하고 나머지 10% 쪽이 좀 하얗게 보여. 근데 그 하얀 것도 전자가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거두절미하고 니들이 들어봤자 못 알아듣겠죠. 그치?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알아둬 보세요. 전자를 거의 19세기 초반까지는 전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미지의 세계였어요. 톰슨이 전자를 처음 발견하고 여기 이것이 바로 전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름을 짓거든요. 그 뒤부터 수많은 나라의 과학자들이 그 전자의 전하와 질량을 측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원자는 분명히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건 알았는데 이 전자가 핵 주위를 어떤 규칙성으로 도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때 보호가 딱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전자 껍질을
주장을 해요. 중심점은 핵이고 원을 그리죠, 원을. 근데 원이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작고 큰 것 중 누가 에너지가 높았어요? 전자 에너지가 높은 건 작은 원이에요, 큰 원이에요? 자, 여러분, 점 하나에 원이 하나 있으면 그거 몇 주기 원소예요? 1주기고요. 점 하나에 원이 2개 있으면 몇 주기였어요? 2주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주기들이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고, 많은 전자들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힘이 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이 바깥쪽 최외곽의 원이 제일 크잖아요. 거기에 있는 전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죠. 그게 보어론이에요. 보어가 주장했던 거라고요. 근데 그 전자 껍질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 우리가 이해하는데 접근하는 좀 편한 건 있지만, 그 물리학자들을 생각하면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자가 그렇게 등 궤도를 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결국 중심 핵은 전자를 당기고 있고, 전자는 위치와 운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빙빙빙 돌다가 핵에 충돌해야 돼요. 그걸 설명을 못한 거야.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재미로 시작했던 그게 이제 편미분학이라는 학문이거든. 그걸 통해서 이 전자를 표현합니다. 딱 3개로. 그래서 주 양자를 표현해가지고 이 전자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부 양자를 통해서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그래프로 그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양자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딱 언론에 냈어요. 원래 그 과학자들은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의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수많은 젊은 과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히트곡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온도그라운드, 온도독이 애가 매번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곡을 써갖고 내는데, 그냥 꾸준히 어떤 애가 듣고 우와 하면서 거기다 이제 댓글,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찾던 학문이 여기 있었다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자기가 영웅이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양심에 찔렸던 건 얘들이 다 모두 뭐라고요? 얘들이 다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양심에 찔린 거야. 물리학자들은 숫자가 딱 나오게 돼야 아주 자기들이 습득이, 본성이 풀리거든요. 확률이라는 건 도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뜨니까, 이 3개의 값이 너무 뜨니까 슈레딩거 자신이 이걸 부정을 해요. 야, 이거 진짜 값 아니야. 그냥 모형값이야. 왜 니들 흥분하고 그래? 거기에 뒤에서 어깨를 딱, 맞아 네 말이라고 힘을 보태준 애가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자기 이론을 자기가 부정했다니까. 슈레딩거가 양심에 찔려갖고. 신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물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근데 신흥 세력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호가 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누구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3명이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아인슈타인하고 슈레딩거랑 싸워요. 두 파트가. 그들 코펜하겐파라고 부르거든. 걔들이 이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얘가 나타나. 여기 양자수 하나가 더 생기는데, 바로 그게 스핀자기 양자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전자의 그 오비탈, 발견될 확률 퍼센트를 막 나타내는 거라면, 얘는 전자를 표현합니다. 파울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여러분 혹시 화학을 하면서 항상 공유결합을 전자 한 쌍으로 표현한 거 기억해? 점점 이렇게 찍어서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게 한 쌍만 있는 건지 궁금하진 않았죠, 그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저 확률 그래프 안에는 반드시 전자는 딱 2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시계로 자전하는 놈과 또 하나는 반시계로 자전하는 놈.
이렇게 전자는 완페어밖에 없다. 그런 표현을 썼더니 이제 뭐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장한 것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본 거야. 오비탈 함수. 그래서 이걸 분자궤도 함수라고도 부르고 원자 오비탈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걸 막 직접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 그럼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렇잖아. 야, 니네 너 컴퓨터 사용하면서 컴퓨터 부속품 내용 다 알아보나? 컴퓨터를 뭐로 이용해? 99%가 게임이죠. 예. 얘가 뭐 호불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네가 뭐 그래픽 디자인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게임을 하려고 하잖아.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컴퓨터가 필요한 거지? 컴퓨터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잖아. 그래 마찬가지야. 과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용해서 더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 올바른 방향이지, 과거를 회귀하는 건 그렇게 큰 뭐는 아니야. 물론 과거로 회귀하면서 뭔가 잘못된 걸 수정하고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알았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세상을 살고 있잖아. 그지? 너 이번에 성적 잘 나왔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는지 알아, 몰라? 알아? 그래. 알아서 그걸 고칠 거야, 분명히. 그치? 근데 나올까, 안 나올까, 점수가. 지금 몇 년 동안 학교 다니고 있어? 11년 차지. 니들 그런 속담 알아? 어떤 한 일을 10년 동안 하면 뭐가 된다고? 장인이 된다고 그러지. 너네들 장인 됐냐? 왜 안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야, 지금 학생의 신분이 10년이야. 야, 못 만드는 것도 10년 만들면 장인데, 근데 니들은 왜 장인이 안 됐을까? 저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는데? 여러 가지. 너 학생 신분 말고 딴 거 있어? 너 스파이야? 그치.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하고, 응? 놀기도 하고, 남한테 목에 공격도 당하고, 그랬더니 너무 아프고, 아니 왜 목이 이렇게 뻣뻣하지 너? 뭐 밤에 잠 못 잤지 너? 네. 너 그거 왔구나. 예? 갱년기. 그런가 봐요. 나이 들었을 때 들어본 거 있어. 슬프다. 자, 이 말을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야.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 법칙이라고 알아요? 네. 잘 듣습니다. F가 뭐예요? 힘이죠? 네. 그죠? B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장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I는 뭘까요? 전류거든요? 얘들이 다 벡터예요. 이 세 개가 서로 평행하게 방향을 잡으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위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고 뭐가 남았어요? 앞, 뒤가 남았죠. 가운데는 좀 부끄럽잖아요. 예. 자, 여러분 손바닥을 딱 핍니다. 오른손을. 손바닥의 방향이 어디예요? 위아래야, 좌우야, 앞뒤야. 예. 왜 앞뒤죠? 이게 손바닥이 힘이라고 잡으면 손가락 4개 보이죠? 이게 B예요, B. 누구 방향이에요? 자기장 방향. 그럼 자, 이쪽이 무슨 글일까요? N급. 그렇죠. 이게 나침판 N극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S극, 여기 아래가 N극인 거죠. 자,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전류죠? 이제 남은 게 전류가 이쪽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극일까요? N급. 그럼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그럼 얘가 가리키는 방향은 음극인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잖아.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장이 이렇게 향한대잖아. 그럼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야지. 자, 해봐. F. 해봐. F 오른손. F. B. B.
I. 아이. 미 연방수사부가 아니야. 어. 그렇게 외우라고 FBI.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 얘들 서로 몇 도야 최대값이? 90도지. 90도가 최대가 되는 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일단 사인했어. 하이파이브. 얘들아, 만약에 자기장 방향이 요건데 전류 방향이 요거야. 그럼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이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겹치면 없어. 마찬가지 힘과 자기장 방향이 같아도 없어. 이 세 값은 서로 몇 도를 유지할 때? 90도를 유지할 때 최대값이야. 알았냐? 손바닥이 뭐라고? 사인. VI. 앵글. 야, 너랑 5년 사귀었던 여친이 아이고. 너를 조용히 부르더니 예. 헤어지지. 아이고. 그럼 네 성격상 어떡하겠어? 아쉽네요. 이러면 안 되나요? 아, 네 여자친구한테 네가 가서 네. 우리 헤어지자 그랬어. 네. 그 여친이 이렇게 우리 붙이겠죠. 네. 이게 힘이에요. 오. 이렇게. 어. 아! 간혹 보면 이렇게 맞는 애들 있으세요. 그럼 기분 나쁘니까 요렇게 요게 손바닥에 힘이라고. 아, 나 옛날 친구 갑자기 생각난다. 내 친구가 바람둥이입니다. 얼굴이 절대 잘생기지 않았는데 와 거의 한 달에 3명 4명을 차요. 걔가 물론 그 안에는 좋은 이유도 있어요. 자기가 살 것 같으면 찬대요. 근데 걔가 한 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여자랑 헤어지고 와서. 여자애가 기가 막히게 걔를 매긴 거야. 어. 원래 따기를 맞거나 울거나 이래 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걔는 그걸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거제를 다 통보했을 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들어와서 오는데 막 쾌감이 막. 근데 어떤 여자애가 커피숍에 갔는데 헤어지가 딱 했대요. 근데 여자애가 그 주스컵 있잖아요. 그걸 잡아서 밑에서 이렇게. 그거 어떻게 되겠어? 코 속으로 들어가겠죠. 캣캣거리고 한 시간을 쌈박한 방법이라고 막. 원래 물 막 뿌리거나 이렇게 위에 눕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밑을 위로 탁 그런데 숨이 콱 막히면 눈물이 핑 흐르더래요. 꼭 여학생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보다는 주스나 뭐 연유 라떼 뭐 이런 거 좋아요. 들어가면 미치는 거 같아요. 밑에도 위로 45도. 자, 내가 지금 FBI를 설명해 줬잖아요. 제가 전자예요, 여러분, 전자. 네. 내가 요렇게 돌 거야. 전자가 이렇게 돌 거라고. 니들 보기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럼 전류 어떻게 하려고? 똑같이. 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겠죠. 아,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전자가 이렇게 가면 전류는 반대로 흐르는 거야. 네. 이해하니?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누구였어? 이거였지. 근데 잘 들어라. 이건 직선 도선에서나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원형 도선이나 고리 도선에서는 요게 전류야. 요 네 개가. 그래서 이게 그 솔레노이드 막 감긴 거 이렇게 해갖고 중학교 때 뭐 이렇게 해봤던 거 기억할 거야. 자, 원래 FBI가 맞아. 근데 원형으로 감기면 이 전류를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이 되면 병원 가봐야지, 그지? 안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손가락 4개. 그리고 여기 당연히 뭐가 된 거야? 자기장 방향이 된 거야. 그럼 봐. 내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감아야지. 전류 방향. 그럼 엄지손가락 어디 가리키고 있어?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야. 자석 하나가, 그러니까 자석 하나나, 이게 이제 원자 자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자 하나가 자석이 된 거야. 이렇게 돌무리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고 요 발이 N극이 된 거지. 그럼 반대로 요렇게 도는 놈이 있으면 파울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요렇게 도는 놈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 되는 거야? N극이 되는 거야. 서로 N극 방향이 반대인 전자들만이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이야. 이게 파울리 베타 규칙이라고 해. 무슨 규칙이라 했어? 파블르는 곤충학자고 파울리 해봐. 파울리. 예. 누구라고? 파울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데리고 내가 수업을 해야 되지 참. 파울리의 베타 규칙인데 파울리 이론이 뭐야? 우리가 공유를 왜 전자 두 개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란 말이야. 알았니?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물질을 잘라도 N극의 속을 분리 못하는 건 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알겠어? 전자들은 어쨌거나 N극과 S극이 서로 다른 애들이 쌍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이 분포에 따라서 N극, S극이 나눠지거든. 지들이 편제를 해서. 알았니? 그러니까 전자를 쪼개지 않는 이상은 분리를 못 시키는 거야. 그리고 전자도 웃겨. 쪼개버리면 자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해가냐? 지금 얘기가 그 얘기다. 알았어? 자, 여러분. 물질이 자성을 띠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속에 누구? 전자. 그렇지. 그 전자들이 좀 더 자유로운 놈과 그렇지 않은 놈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배웠을 거다. 도체, 부도체, 마지막에. 그렇지, 그런 거 배웠잖아. 여기서는 자성체를 구분을 할 거야. 뭐를 한다고? 자성체를 구분을 할 거야. 자성을 띠는 물체야. 알았지? 자성을 띠는 물체라고 하면 모든 물질은 자성을 띈다고 보면 돼. 알았니? 그런데 그 자화가 되는 방법이 약간 틀린 놈. 그 다음에 그걸 유지시키는 성질이 다른 놈.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거든. 먼저 이 자성체의 종류를 보면 우리는 첫 번째 강자성체라는 게 있어. 이름에서 느껴지지. 자성이 세다 약하다. 세다. 두 번째 상자성체가 있어.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세 번째 반자성체가 있어. 얘들을 구분을 해볼게. 먼저 우리가 외부 자기장과의 관계를 먼저 보게. 그냥 외부 자기장을 접근을 하잖아. 외부 자기장. 얘가 평소에 자석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애들이야. 그런데 자석을 갖다 댄다든가 네오디듐 자석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자성이 최고로 좋은 물체야. 갖다 대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과 일치한다. 이 표현을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를 가까이 가져갔어? N극을 가까이 가져갔어. 너네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야? N극에서 S잖아. 다시 말하면 외부 자기장은 이렇다는 얘기야. 뭐지? N극에서 무슨 극 방향으로? S, 이게 외부 자기장 방향이야. 그런데 강자성체도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야. 자성체 내부 자기장이야. 그러면 너희들 배웠지?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라고 그랬어? 내부에서는 그렇지. S에서 N. 그럼 여기가 S네. 붙어 안 붙어? 둘이 붙지. 그러니까 서로 붙는다는 얘기야. 이 말은 외부 자기장면과 일치하면 서로 뭐한다? 당긴다라는 얘기다. 그게 얘도 마찬가지야. 상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갖다 대면 내부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 방향과 일치합니다. 이 뜻은 서로 붙는다는 뜻이라고 해. 그런데 반자성체는 외부의 자기장 방향과 반대야. 무슨 말일까? 얘가
강자성체나 상자성체가 이런 거라면, 자,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되잖아. N극에서 S극. 그럼 내부 자기장이 이렇게 구성된다. 그럼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서로 뭐 한다는 얘기야? 밀어낸다는 얘기야, 서로. 자, 이건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강자성체라면 전자들이 좀 자유로운 애들이야. 알겠어? 자유로우면서 규칙적인 애들이라 철, 니켈, 코발트 같은 애들. 알았어? 철, 리, 코. 외우기 쉽죠? 그죠? 이런 애들은 원자 자기장 형태에서도 자기 구역이 좀 있어. 자기 구역이 있다는 건 전자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전류도 흐를 거고 강간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그런 애들이 외부 자기장이 딱 돌아버리면 엄청난 자기력선을 발생시키는 거야. 그런데 상자성체도 마찬가지야. 전자들이 그닥 부자연스럽진 않아. 움직임이 좀 자유로워. 그럼 걔들도 한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쫙 형성해. 그런데 반자성체는 아예 없어. 자기장이. 니네 그거야. 없던 애가 나타났어. 어떡하려고. 원래로 돌아가고 싶지. 없던 애가 외부 자기장이 딱 나타나니까 원래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상쇄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반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 그림을 오른쪽 165쪽에 그려놨어 얘들아. 거기 자기구역 보이지? 강자성체는 자기구역이 있지. 상자성체는 없지만 원자 자석들이 자기장을 다 갖고 있지. 근데 마지막 반자성체 봐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애가 외부 자기장이 생겨버리면 반대로 자기장이 발현되는 거야. 알겠냐? 두 번째. 자, 이 자기력인데 외부 자기장 제거시, 자기력 유지, 정도를 봐봐. 얘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에 못을 붙여. 그럼 또 다른 못을 또 붙지 거기에. 또 붙지. 근데 외부 자석을 치워버려. 그래도 어느 정도 붙어 있다고 해야 돼. 이게 강자성체의 특징이야. 그런데 상자성체는 바로 사라져. 바로 사라진다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붙어 있다가 놓으면 우르르 쏟아져.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래. 구리도 갖다 대면 구리 밀리거든. 근데 사라지면 우르르 그냥 자성을 잃어버려. 꼭 기억해. 그래서 강자성체의 종류 누가 있냐? 철 누구 있어?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자, 상자성체는 누가 있냐? 알루미늄.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타이타늄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그거 말고도 종이나 산소 등도 알아도. 종이, 산소 등도 그런 특징이 있어. 알겠니? 자, 반자성체는 누가 있나 봐요. 구리, 그 다음 누구? 유리, 그 다음 뭐 금 있지만 요 정도 물.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 바로 반자성체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그 흑연 있지, 흑연. 연필심, 그것도 반자성체. 탄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맨 밑에 초전도체라는 거 보입니까? 보세요. 이게 자석이거든. 근데 얘가 공중에 떠 있죠. 이게 초전도체다. 얘 철중에 누구겠냐?
강상반중에. 좀 뭐요? 이 반이라는 얘기야, 강이라는 얘기야. 죄송해요, 모르겠어. 그러죠. 야, 붙었어, 떨어졌어. 붙었어, 떨어졌어, 지금. 왜 떨어지겠어, 서로. 당겨서. 그렇지, 그럼 누구야? 반자성체라고. 이런 걸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던 애들아. 이게 극저온에서 저항이 거의 0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온도라고 해요. 온도. 보통 켈빈 온도인데, 이게 이제 저항이야. 어떤 물질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저항이 이렇게 0이 되는 온도가 있어. 알았니? 이 온도 이하에서는 저항이 거의 0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완벽하게, 알았어? 완벽한 전류 효과를 느끼고, 그렇게 전기장이 생기면 누구도 나타난다 그랬어. 자기장도 나타나서 얘가 떠. 이렇게 조그맣게 떠도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수십 킬로의 물질이 그 위에 올라가도 안 눌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지. 떠서 가는 거.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론상의 거야. 근데 아직 왜 이게 이용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만약에 이것이 실온에서 성공을 하잖아? 앞으로 자동차는 바퀴가 없을 거야. 앞으로. 지금은 극초온에서만 저게 형성되는 거야. 실온이나 고온에서도 형성이 되면 충분히 저거에 관계되는 그런 사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뭐냐? 저거를 활용하면 옷장, 냉장고 모든 게 뜰 거야. 그럼 뭐 하기 편해? 청소하기가 편하고 이동하기가 편하고 이렇게. 이러면 책상도 다 떠 있을 거야. 좋은 책상. 어쩌면 니들도 떠서 다닐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건가? 이거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거든. 자동차를 띄울 수 있으면, 근데 띄우는 건 초전도 현상이면 뭔가 자기력선을 가진 것이 있어야 되겠지. 그걸 뭘로 만드냐면 선으로 만들어, 빛으로. 그러면 모든 도로에 빛이 있는 거야. 자동차는 운전대가 필요 없고 그 위로만 가는 거죠. 자동차가 떠서. 마찰이 없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좋겠냐. 자율주행이니까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 더 웃기는 건 1층에 매력이 없다는 얘기야. 2층, 3층, 4층, 5층도 다 집 앞에 차가 설 수 있어. 공중에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층도로가 된다는 거죠. 층도로. 더 나아가면 모든 사물이 띄울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기의 발전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해. 무기의 발전. 그러니까 요즘엔 이렇게 GPS 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막 유도탄이 나가서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러잖아. 그게 필요 없는 거야. 선만 딱 쏴주면 걔가 그 길을 딱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가 어렵냐면 재밍이 어려워져. 근데 재밍이 뭔지 알아? 혼란하게 만드는 거. 응?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워도 완벽하게 100대 0이 안 되는 이유가 걔들도 재밍 기술이 있거든. 중국 거. 그럼 유도탄을 쏘잖아? 천궁 이런 애들 쏘잖아? 그럼 딴 데 가서 떨어질 수 있어. 재밍 기술을 쏘면.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선으로 띡 쏘면 그냥 그걸 그대로 가는 거야. 지뢰가 소용이 없다니까, 지뢰가. 사람이 떠서 갈 건데, 뭐 어떻게 지뢰가 밟지도 않을 건데. 대단한 거지. 그러면 거기에 또 맞게 또, 무기가 발달하겠죠. 이런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이게 반자성체입니다. 아셨어요?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 166쪽. 자, 우리 주변에 이 자성체가 사용되는 예정도가 가장 많아요. 자, 강자성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의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의 자기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거잖아요. 가장 시급한 게 뭘까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왜요? 급작스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나간다든가,
전원이 급격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장할 시간이 없으면 다 날아가요, 프로그램이. 근데 우리가 다시 재부팅을 해보면 걔가 그대로 기록이 살아서 뜨잖아요. 얘예요. 여러분 혹시 컴퓨터 하드 뜯어본 적 있어요? 혹시? 없죠? 하드 디스크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거든? 여러분들 그 데스크탑 이렇게 열어보면 꽂는 거예요. 코드 꽂아가지고 놓는 건데 그걸 빼보면 넓적해요.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걔가 윙 돌아야 돼요. 모터가 있어서. 기록을 하든 읽든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 되려면 그 판은 밀도가 어때야 돼요? 되게 작아야 돼요. 그걸 플래터라고 하는데 그 플래터가 얘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상자성체면 금방 자기장 사라지잖아요. 플래터는 돌리는 원리로만 기본판을만 쓰는 거고 밀도가 작은 날림 이후로 거기에 강자성체를 도금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록이 쓰이는 거죠. 그럼 거기에 1차적으로 기록이 쓰이고 그 기록을 읽어서 내부 하드에 저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급작스런 신호가 전기 신호가 끊기거나 뭐 프로그램이 충돌해서 그 프로그램이 닫히는 경우엔 정보가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읽어드리고 난 나머지 사라지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전자석 기중기라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폐차장 가서 손으로 꾹 잡아서 올리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붓는 거예요. 탕탕. 차 뭐 이런 고물들 붓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전자석인데 그것도 강석체로 찡. 그리고 자기 저항 메모리라는 게 있고요. 자기 저항 메모리라는 게 뭐냐면 외장하드인데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마그네틱 램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SSD나 다 끼면 우리가 이제 툭 빼잖아요. 그 원래 이제 뭐 하드를 분리할 이래 정보가 좀 살았는데 툭 빼도 얘 정보가 사라지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게 고무자석 본 적 별로 없지. 선생님 어렸을 때는 저기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 동그란 그 쿠폰을 줬어. 그럼 냉장고 붙여놓는단 말이지. 그럼 알아요? 기억나요? 그것이 이제 고무자석이에요. 얇게 갈아서 고무랑 섞어놓은 거죠. 그리고 가문 테이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문 테이프는 뭐냐면 강자성체를 규격적인 간격으로 붙여놓으면요.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살 때 몰라요. 그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잖아요. 커다란 가전제품 그런데 그래서 들고 몰래 나가 분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거기에 다 가문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띠 소리가 나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그런 데 가서 마트에 가서 옷 사본 적 있어요? 옷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있죠. 붙어 있죠. 이렇게. 거기 가문 테이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운터 가면 그 어떨 때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 고리가. 그죠? 그런 거예요. 신발에 이런 것들이 툭툭 떨어지는 그게 가문 테이프입니다. 자, 밑에 액체 자석 같은 거, 뭐 자석 잉크라든가 이거는 이제 위조 지폐 판별할 때 쓰거든요. 지폐에다가 액체 자석을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자석을 갖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제라고 MRI 같은 거 찍을 때 여러분 MRI는 흑백인 거 알죠? 흑백. 3D를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초호화 색깔, 투명 색깔은 CT예요. CT.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주복에 여러분 우주복은 외부 공기,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딱딱해요. 모든 재질이. 그런데 우주복이라 하면 뭐예요? 밖에 나가서도 이제 자유롭게 관절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니? 움직이는 관절 쪽만 액체 자석을 넣어서 외부의 내부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봐.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외부 자기장 반응과 일치한다 그러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대다 그러면 반자성체. 그 다음,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오랫동안 자기장을 갖고 있다, 강자성체. 그렇지 않다,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해가니? 그것만 나와, 시험에. 알겠니? 네. 자, 페이지 174쪽. 이제부터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기장 변화에 의한 전류를 본다. 첫 번째, 전류의 자기작용이라 해가지고 제목이 써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뭐라고? 전류이며, 전류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니? 자, 이 말을 내가 왜 써주냐면, 회로도에 전류를 표시해 주거나, 뭐 건전지 표시라든가 전원장치 표시가 있는 건 이거야. 이걸 소위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류가 흐르면 이거야. 전류가 흐르면. 얘 아까 누구라고 불렀니 이거? 자기장이지. 근데 이건 전류가 흘렀을 때 유도되는 유도 자기장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아래 철자로 유도라는 말을 써줄게. 이거 배우는 거야 지금. 순서 잘 봐. 전류가 흘렀더니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장이 생기는 거다. 이해 가니?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유도가 되잖아? 그럼 뭐가 또 같이 오는 줄 아니? 얘가 유도돼. 힘이지. 이 힘을 이렇게 쓸 거야. 전류와 자기에게서 생기는 힘이다. 전자기력.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봐. IDF. 뭐라고? IDF. 알겠니? 이게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 그 모터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거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봐요? 선풍기 좋아요. 배. 보트. 글쎄요. 그렇죠. 전기차가 제일 많죠. 그거는 전기차가 좋아요. 모터.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려면 우리끼리 약속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직선 도선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나침판을 직선 도선에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선 도선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잡아요. 자기장이 이렇게 돼요.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돈다. 나침판이죠? 옆쪽 그 앞에 부분이 N극이에요. 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니네가 보는 도선의 앞쪽은 이렇게 되지만 뒤쪽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 뭐예요? 수직으로? 니들 입장에서. 니들 입장에 쳐다봐봐요. 나와요, 들어가요? 야, 또, 주관적인 점. 이질하지 말고, 이 면에 대해서 얘가 니들 보기에 나오냐고, 들어오냐고. 나오죠. 이건요. 들어가죠. 이 표현을 보세요. 사실 얘가 이렇게 자기 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 주변에 동그랗게. 그런데 이거를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 약속을 했어. 원으로 그리기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자. 자, 앞으로 앞쪽은 이거고 뒤쪽은 이거잖아. 상관없잖아. 앞쪽 뒤쪽은. 이제 좌우인데 좌측은 수직으로 나와 들어가. 좌측은 나오고 여기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걸 수직으로 나온다 라고 약속을 했어,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건 수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나 수돌 알았니? 점 신체 부위 어딘 것 같아? 나왔지? X
어딘가 좀 됐고 들어갔지? 이렇게 보자고. 나온다, 들어간다는 표현. 그러면 이 직선 도선은 이렇게 출제자들이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들어가고 왼쪽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된다?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I.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앙페르가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 우리 니네 나사 쪼여본 적 있어? 많이 쪼였을 것 같은데. 여학생들 나사 풀러본 적 있니? 그리고 쪼여본 적 있니? 쪼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무조건 오른손잡이를 만들어서 모두 전구도 마찬가지다. 전구 만약에 요즘에는 뭐 전구 설치하는 게 없는데 그 백열등 있잖아. 동그란 거 딱 끼우고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쪼여지는 거야. 반대로 돌리는 게 푸는 거고. 모든 나사가 그렇다. 시계 방향이 쪼이는 거고 반시계가 푸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문고리도 있잖아. 대부분 그 문고리는 반대지. 오른쪽 돌리면 열리고 이렇게 하면 닫히는 거잖아. 사람 그 편의상 그렇게 한 거거든. 이걸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도선이 직선 도선이잖아. 그죠?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걸 너희들은 그냥 요렇게 막는 거야. 직선 전류라고. 알았니? 걔들은 요 원리에 의하면 니들 이게 뭐라고 부른다? 자기장 세기. 니들 자기장 세기가 아까 뜻이 뭐였어? 면적당 뭐의 숫자? 자기력선의 숫자였지. 그것이 이렇더라는 거야. 니네 I가 뭘까? 전류의 세기가 되겠지. R은 뭘까? 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세지잖아? 자, I가 이래. 근데 이게 2배 세지면 이렇게 된다. 많아진다고 숫자가. 근데 이게 거리가 멀면 더 멀면 면적당 자기력선수가 준다는 거지. 아, 물론 여기에 K 상수값을 S9 학생들은 알려줘요. 남자한테. 니들은 알려준다고. 배웠어? 여기까지 안 나가서? K 값을 알려준다고. 2 곱하기 10에 7승 해가지고. 네.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K 값은. 알았니?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은 이건데 왜 아무 상관이 없느냐? 니들한테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나올 거니까. 이거 잘 봐봐. 여기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에 또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럼 흰색부터 보자. 오른쪽은 뭐냐? 들어가. 이해 가냐 이거? 왼쪽은? 나오죠. 자, 빨간색 봐봐. 위쪽이 뭐야? 나오죠. 아래쪽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디서 상쇄가 일어나나? 1과 그죠? 3에서 뭐가 일어나? 상쇄가 일어나고 2와 4에서 보강이 일어남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 나온다고 니네 시험에는. 이해하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냈어. 그런데 이 지점 R이고 이 지점이 2열이야.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었어. 누구 전류가 세냐? 누구 전류가 센 거야? I2가 센 거야. 몇 배? 잘 봐. 요 거리가 R이 되잖아. 이걸 갖다 대입하라고. 그러면 흰색은, 자, 이들은 흰색의 자기장과 빨간색의 자기장을 뭐한 거야? 합력한 거잖아. 그런데 얘는 얼분의 I1이고 얘는 2얼분의 I2잖아. 이게 뭐 한다는 거야, 둘이? 같다는 거 아니니?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그러면 이거 지워지잖아, 띡띡이. 그래서 2I1분의 2I2 아니야. 그럼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 나온다고. 이거 어렵지 않아야 돼. 다 이런 문제거든, 니들한테. 다음 봐봐, 이제. 잘 봐. 요거만 하면 끝내니까 잘 봐.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도선이. 자,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대. 그러면 이걸 밑에서 볼 거야. 밑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 거야. X나 점은 자기장만 표현한 게 아니야. 힘이나 전류도 들어가는 건 X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얘도 뭐가 형성될까요, 여기서? X. 이 밑에서 위로 가자고, 도선을. 그럼 들어갔으니까 얘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될까?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거니까. 그러면 얘보다 좀 멀면 여기서 이렇게 형성되고, 더 멀면 좀 이 정도에서 이렇게 형성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자기력성 간격이 점점 멀어지겠지. 그럼 파란색도 봐봐. 얘한테는 요렇게 형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멀면 요렇게 형성이 될 거고. 그렇다면 봐라. 요 도선 사이에는 방향이 일치하냐 반대냐? 반대. 그럼 상쇄한다. 가운데는. 그러면 얘들이 합력이 형성돼. 그래서 이렇게 형성돼. 합력. 이렇게. 그 다음 바깥쪽도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되면 밖에 쪽은 면적당 자기력수가 많은데 가운데는 어때? 없지, 거의. 그래서 얘들은 다 자기력성이 없는, 자기가 없는 이 방향으로 얘가 형성, 힘이. 졸지 마! 그러므로 잘 봐. 이런 복잡한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쓰는 거야. 이 도선 봐봐. 이 흰색 도선은 파란색의 자기장에 놓여 있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각각의 도선이 자기 자기장을 만들지만 외부에 있는 자기장을 오른손에 적용을 시켜야 돼. 전류 위지. 그지? 근데 파란색의 왼쪽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나오니까. 손바닥 어디 가리키고 있어? 가운데 가리키고 있지.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도선 봐봐. 전류 위지. 흰색 도선에 의해서 오른쪽은 X지. 들어가지. 손바닥이.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쓰면 이 힘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 힘은 작용과 반작용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신줄에다가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선이 바람 불면 붙을 수 있는 거야. 딱.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류를 줘. 그럼 밀어내서. 이해 갔니? 요거 이해 가? 다음 시간에 원형도선 할 거야. 거기다 체크해놔. 누가? 나 김반장 네가 해. 자, 시험할 때, 쌤, 여기 페이지 75쪽 올 차례인데요. 라고 얘기해.